자,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제사나 안 그러면 차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그게 원래 유교에서 하면 되게 좋은데 유교에서 그런 걸 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불교나 무속 쪽에서는 룰을 모르는 그냥 뇌피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사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올렸었냐면 내가 향 위에서 제사 같은 거 할 때 향 위에서 잔 돌리지 마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전체 풀 영상을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잘라가지고 편집하는 애가 올렸다가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제사는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향로 위에서 향 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향 위에서 잔 돌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어른들은 다 아실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뿐이고 어른들은 그런 거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내가 봤는데 어른들이 못 봤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쓰는 거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집은 대대로 그렇게 지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쌍놈 인정입니다. 집안이 그렇다면 우리는 족보를 샀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향 위에서 잔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향으로다가 씻는다는 둥, 잔을 부정한 거를 이렇게 털어낸다는 둥, 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향은 인도 문화에서 들어온 거예요. 불교 타고 전래한 문화입니다. 향하고 절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불교 전부터 있던 겁니다. 은나라 19대 황제 그때까지만 해도 상나라였었어요. 상나라. 하은주 할 때 하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황하문명이라고 얘기할 때가 은허의 발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허의 발굴. 그런데 이 은나라가 이름이 바뀐 거고 원래는 상나라에서 상나라. 장사꾼 할 때 그 상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유민들로 떠돌아다니면서 상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예,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된. 그래서 상인이라는 표현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나라였다가 19대 때 10대 때부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라가 좀 오래되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도도 막 옮기고 막 여러 번 이러다가 19대 때 반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3000년도 더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3000 몇백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3200년 전 분일 거예요. 그래서 200에서 300년 전. 그래서 그 양반이 나오면서 수도를 천도하고 그게 은이라고 하는, 은허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은허의 발굴이 사실은 중국 황하문명이 껍질을 벗게 되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은허라고 하는 곳으로 은으로 천도를 하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제 수도 이름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변동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신관을 바꿉니다. 신관. 전통적으로는 제라고 하는 신을 믿었어요. 제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옥황상제 할 때 그 제. 하지만 옥황상제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라 때는 천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고 이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제를 믿었고 주나라 때 다시 천을 믿습니다. 하은주 3대 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가 이게 천제라고 보시면 돼요. 천제. 그리고 은나라 때는 저 제를 믿었고 그 다음에 옥황상제라는 표현은 송나라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원이 길지 않아요. 더 이제 발전하면서 나중에 독일에서 발전하면서 나오는 거고 다 이게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고 그냥 학교에서는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족보가 그 족보 아닙니다. 계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족보가 있다 이러면 무슨 이런 게 왜 족보에 나오냐 이런 걸 얘기하는 댓글에 내가 참 깝깝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 때문에 나중에 하늘을 다스리는 건 상재, 땅을 다스리는 건 하재, 이렇게. 그래서 상재하고 하재로 나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황제, 삼황오제에서 황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라 때는 제예요. 그래서 19대 반경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백제로 말하면 약간 무왕급 같은,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중흥해서 일으키는 이런 안정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천도하고 은으로다가 수도를 천도하고 나라 이름은 상인데 은으로 천도를 하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는 게 은나라 같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상신 중심으로 바꿔요. 원래는 이런 신을 믿었는데 상제를 믿었는데 하제, 요 상제의 지상권을 임명받은 인간이 하제예요. 하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인 거지. 후대의 명칭으로 보면 황제인 거지. 그리고 주나라나 이런 데서는 천을 믿었기 때문에 요 지상 대리자를 천자, 이 신의 아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 신관을 바꿔요. 그러니까 나라를 일신시키는 과정에서 신관을 바꿔요. 고구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불교를 억압하고, 왜냐하면 불교가 기존 왕들, 그러니까 보장왕이나 이런 왕실하고 붙어 있으니까 불교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도교를 끌어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구려가 더 빨리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신시키는 차원에서 저 이성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계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를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걸 보면 숭유억구로다가 바뀌잖아. 그래서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숭배는 그 19대 반경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은나라가 이 양반이 중흥조 비슷하게 이렇게 은나라를 안정시켰지만 결국 그 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나중에 완전히 골로 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조상숭배하면 우리가 그냥 그걸 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하듯이 매니즘, 사람 숭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전에는 동아시아에서도 그게 일반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질적으로 느낀 거야. 우리는 제사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조상을 추모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동아시아의 굉장히 특수한 문화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이게 처음 대두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관점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신관, 하느님을 믿던 거하고 야 이게 너무 충돌하는 거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제성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죽은 뒤에 신을 만들어주는 게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센 사람은 죽은 뒤에 신이 됩니다. 물론 조상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속이나 이런 구조들을 보면 뭐 최영 장군을 모셔요. 뭘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통이 가장 잘 남아있는 데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는 전범도 신으로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가 가서 일본 수상이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충원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 현충원, 그냥 현충원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님도 현충원에 가서 묵념하고 추모 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을 기리는 거지 신으로 모시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일본은 신으로 모시는, 신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진짜 신이 되는.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들은 있지만 이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일본처럼 강하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조상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이 되는 거고, 돌아가시고 나서 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관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신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이라 그래서 위패가 결국 옮겨가고 사대봉사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여 기간 동안 에너지가 남아있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에너지가 남아있는 잔여 기간 동안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 뒤로 계속 지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신적인 걸로 계속 존재한다면 계속 지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1년 내도록 제사만 지내야 돼요. 조상들이 계속 있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론이라 그래서 주자, 어류, 귀신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잘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룰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제사 문화가 이제 맹화가 시작돼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나중에 주류화가 되고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정착이 되는, 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 문화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언제 들어오냐면 AD 67년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들어왔겠지만 국가적인 공식 인증,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불교의 시작을 AD 67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000년도 더 전에부터 시작된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또 그러네. 공자는 2500년 전이니까 한 700년 정도 지난 뒤에 공자 시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불교는 한 1200년 뒤쯤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1100년, 1200년 뭐 이런 정도쯤에.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타고 향하고 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향하고 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하는 것도 불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향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주를 올리는 데서 이렇게 잔을 올리는 데 있어서 향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향이 결합된 건 훨씬 뒤에예요. 그러니까 향 위에서 원래 잔을 돌렸어요라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원래부터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가지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실이나 사당,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를 지내는데 종묘 같은 데 가보시면 이 제수용품을 다 진설해 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가도 그런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향로가 밑에 안 있어요. 나는 깝깝한 게 정상적으로 제를 지내는 제실이나 사당이 있는 집의 향로들은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잔을 돌릴 방법도 없어요. 향로 위에 잔 돌리면 그거 진짜 웃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상이 위에 차려져 있다니까. 이렇게 상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황에서 그 바로 앞줄이 잔이고 그 안쪽에 향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올리기만 하는 거지 그 앞에 가서 이 짓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제실이나 사당 같은 거 있는 집은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 향로 위에서 잔을 돌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집이 대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 집이 해왔다 그러면 계속 야매만 한 거예요. 간이식.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양반집이 아니고 맨날 우리는 그냥 일반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비로 산 거예요. 이 표현을 쓰고 싶긴 하지만 차마 못 써서 내가 이렇게 지금 순화하는 거예요. 좀 떨어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집에서는 돌리고 싶어도 돌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향이 왜 동아시아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삼국유사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아도기라조에 보면 무코자라고 하는 스님이 모래내 집에 살 때 뭐가 나오냐면 양나라에서 향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향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 불교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반도에 유교가 들어온 게 훨씬 빠릅니다. 그거는 문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자라는 문자를 빌려 써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유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쪽 양조에서 보냈다 그러는데 양나라에서 보냈다는 육조시대 때 양나라에서 보냈다는데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눌지왕이 양나라 때가 아니에요. 눌지왕 때 들어왔다 뭐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그게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외래 문화로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라고 하면서 전국에다가 물어보는 이런 게 나와요. 그때 그 무코자는 검은 옷을 입은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옷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이게 좀 허여멀건해서 그렇지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먹물을 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훨씬 검해져요. 훨씬 검해져. 근데 왜 이렇게 허옇게 입습니까? 이거는 먹물을 처음 들일 때는 겁나게 검고 그 다음에 계속 빨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흰색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의라고 하고 검은 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을 치문
그러니까는 학파로 얘기하면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 입은 오랑캐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온 승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코자. 무코자. 그리고 그 뒤에 선생, 아들 자자를 쓰는 거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선생,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화기 때 선교사 같은 사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막 아는 소리를 해. 그런데 코쟁이야.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색이 이상해. 어디 뭐 중절모 같은 거 이상한 걸 쓰고 있는 거야. 가톨릭의 신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희한한 옷 입고 있고 코쟁이고 그다음에 아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지식인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코자라고 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코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 거고 향은 신명과 통한다. 신명과 통한다. 그러니까는 이걸 태워서 어떻게 보면 신적인 그런 것과 통하는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명 중에는 영험한 것 중에는 삼보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삼보에 기도를 할 때 쓰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왕녀 아마 뭐 공주나 옹주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니까 그 무코자가 향을 사르고 기원을 해서 그 병을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향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이집트입니다. 향의 원류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오고 인도까지 와서 다시 동아시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왜 향을 피우는 거냐면 향은 정확하게 말하면 향 문화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거기가 더운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향이 발전하는 데는 더운 지역이다. 냄새 나는 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성이 존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목 문화랑 관련됩니다. 그래서 태워서 그 연기를 통해서 신에게 하늘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고대 문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굉장히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풍요해.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건축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돈 같은 걸 이렇게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신은 다 갖고 있는데 굳이 쩌리들한테 삥 뜯어서 뭐 할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에게 필요한 것은 찬양과 그 다음에 신이 세속적 물건, 우리가 쓰는 물건들 중에서 좋아할 만한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좋은 향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향이에요. 향궁향이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향이 정화를 시킨다라고 공기를 정화시킨다. 공기를 정화시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덮는 거 중화시키는 거죠. 페브리즈가 그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냄새를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내는 건 아니고 나쁜 냄새를 잡아내는 건 아니지만 중화시켜서 좋은 냄새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효과가 발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운 지역 문화예요. 걔네는 씻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쪽에서 발전하는 거는 향이 발전하는데 거기서 향유, 요즘으로 말하면 아로마 향 같은 거 이런 게 발전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동에서도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유향과 몰약, 유향 같은 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젖 같은 향,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젖이 이 우유같이 흰색, 그게 남쪽 예멘 지방에서 나오는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예멘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를 이렇게 가르면 우리 수지 떨어지듯이 뭐 송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무 떨어지듯이 이렇게 흰 액이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단해지면 우리 송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태우면 그게 유향이에요. 유향. 유향, 몰약 이런 것들도 다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적인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필요한 것은 신은 다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만수르야. 만수르한테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해야 돼.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그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대단해요. 이렇게 아부성 멘트, 찬양. 그 다음에 좋은 향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거고, 그게 중동 당연히 더우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당연히 더우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태우는 향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바르는 향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면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유목문화입니다. 유목문화.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도 이 유목문화가 불교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에 있냐면, 절에서는 백중 때 천도할 때 태워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그 불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돌아가신 어른이 쓰시던 물건은 다 태워줍니다. 그러면 그 어른에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우는 문화. 그러면 그 연기를 타고 그게 그분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연기가 와이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광케이블이야. 광케이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동아시아로 불교를 타고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향을 사르면 신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교나 안 그러면 동아시아의 재래 문화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논리적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잔치는 거하고 향은 세트 메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 말로 치면 짜파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를 원래 단품으로 다르게 나왔는데 애들이 그거를 끓여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농심에서 실제로 짜파구리라는 걸 만들어서 팔어. 그러니까 향하고 잔은 원래 다른 거예요. 완전히 문화 배경까지도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트 메뉴처럼 돼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거는 발생 기원부터 다르기 때문에 절대 묶여 있을 수 없는 구조다. 라는 거 한 가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뭐 향유에서 뭐 잔을 밝아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잔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종잔이 아니고, 이게 세 발 달린 잔이 있어요. 긴 거. 그거는 돌리지도 못해. 잔 형태만 좀 봐봐. 그거 돌렸다가 깝깝하다. 그 옛날 잔은 지금도 종묘 같은 데 올릴 때는 이렇게 길쭉한 걸로 옮겨요. 그 앞뒤가 정확하게 있다니까. 이렇게 동그래야 돌리지. 그건 앞뒤가 정확하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가가 있어. 그래서 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를 어떻게 전혀 모르지?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어렸을 때 유교 문화가 남아 있었고 그걸 봤을 건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서도 잔을 돌렸대요. 쌍놈인가 싶습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 전통적인 양반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양반은 세습이 아닙니다. 세습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세하고 근세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혈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귀족이야. 그러면 무조건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합스부르크 왕가처럼 그 피를 가지면 무조건 나한테는 지분이 있어. 하지만 양반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은 쟁취하는 거예요. 권리를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나 안 그러면 뭐 판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판사니까 나도 판사예요? 미친놈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버지가 판사면 법조인이 될 확률이 조금 더 일반인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시험을 보거나 안 그러면 로스쿨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판사가 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그건 세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는 거는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옥당이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이에요. 3대가 못 들어가면 양반 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양반이었던 건 가능하지만 현재 양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잣집으로, 굉장히 우리가 원래 부잣집이었대. 그런데 지금은 다 날려먹었대. 끝! 이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이중환이 택리지 같은 거 쓸 때 전라도에 양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반은 어디까지 있냐면 경기도하고 북입니다. 충청도. 그 정도까지만 양반이 살 수 있어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안동의 도산서원 때문에, 그 다음에 경주향교, 그 다음에 지방향교 중에는, 쉽게 말해 국립대학 중에는 유명한 게 경주향교하고 강릉향교예요. 이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내가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집안이 이사한다니까. 예. 지금으로 같이 뭐 자택근무 가능합니까? 야, 조선시대 때 뭔 자택근무야. 그러니까 내가 설령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살 수가 없다니까. 지방에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하는 게 최대가 경기는 왕의 직할지고, 그러니까는 서울하고 경기가 왕의 직할, 경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직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까지는 가끔 가면서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살면 안 돼. 충청도에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거기까지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양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말이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후기, 조선 말에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을 칭하면서 이거를 본따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에서 사대봉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자가래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이 나라에 정착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다. 이게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봉사를 안 해도 된다. 경국대전이나 이런 데 다 그렇게 안 돼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의 룰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골에서도 조금 이제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제실이나 사당을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런 거를 조금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있는 집이 거의 없는데, 어렸을 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불가합니다. 향로 위에서 무슨 향 위에서 잔을 돌려.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돌려. 원래 없는 거야. 그 방향이 뭐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적 층위도 다르고, 성립 배경에서 논리적 층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원래 그런 데서는 위치상 향 위로 잔을 돌릴 만한 거리가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와. 그래서 야, 이게 나는 상식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한 60 이하 아니면 70까지 차 안 가는 분들, 그러니까 70 이하 정도 분들은 잘 모르고 그 위에 어른들은 예전에 본 게 있어서 아실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바뀌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과 한 100년도 안 지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전 국민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빨리 빠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다라는 거, 잔은 돌릴 수 없는 구조다. 아마 여기 편집하는 분이 사진 같은 거 넣어줄 거예요. 그럼 종묘 진설 이렇게 설이 이렇게 딱 배 있는 거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거 못 돌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리지 마라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 없어. 왜냐면 아무도 안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미친놈입니다. 예라고 하는 거는 원칙대로만 하는 거지, 거기에 안 써 있다 그래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족 중에 돌아가셨는데, 내 가족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게 대공을 입을 때가 있고, 상복도 상제 기간 다 달라. 그러니까 8개월짜리 입을 때 있고, 그 다음에 기년 1년 할 때도 있고 3년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조카인데 내가 너무너무, 아니면 뭐 내 아들이거나 뭐 이런 너무너무 내가 좋아했어. 그러면 이 기간을 막 다 늘려도 되느냐? 아니에요. 딱 그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얘는 형식성이 더 강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마음이 중요해. 중요한데 그거보다 형태를 보는 거라니까. 형태. 뭐하고 똑같은 거냐. 군대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이병이 1병 되는데 기간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물론 특수한 경우 이런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으로 보면 다 이게 원칙이 있다니까. 몇 달이 지나야 한 단계가 올라가고 몇 달이 지나야, 이게 다 룰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써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쓰여 있으니까 잔을 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예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논어 8일편 같은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태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나라의 시조가 주공단이거든요. 주나라 무왕의 아들, 문왕의 동생이에요. 주공단. 그래서 그 주공을 모신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묘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와 관련된 걸 하는데 계속 물어보더래.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딴 사람이 이제 씹은 거예요. 공자를 비아냥거린 거야. 그래서 추인지자가, 공자가 추 땅 사람이, 추 동네 사람. 그러니까 노나라 중에서 추 동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압구정 사람 뭐 이러듯이. 그래서 추인지자가 예를 잘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추에 사는 애가 야 저거 뭐 얘 귀신이라 하더니 개뿔도 모르네. 다 물어보고 자빠졌네. 이렇게 이제 씹었다고. 악플을 단 거지. 그랬더니 공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얘야. 거기서는. 이렇게 답한다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 진짜 몰라서 물어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원래 원칙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공자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전통 결혼식 어렸을 때 보셨어요, 혹시? 거기서 지금 결혼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결혼식은 신랑이 브레이크 댄스 추면서도 들어가. 문워크를 하면서도 들어가. 그러니까 결혼식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옛날 전통 결혼식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정해진 대로 딱딱딱 맞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 잠깐 키스 타임 이러면서 갑자기 결혼하다가 이렇게 가서 합 한 주 마시기 전에 한번 뽀뽀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책에 있습니까? 키스 타임 없다고 책에 적었습니까? 그걸 왜 적어? 아무도 안 하는데. 딱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거기에 맞춰서만 딱 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비판할 때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부모상을 당해도 3년 동안 슬픈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동안 슬픈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년만 해도 안 슬픈 사람도 있는 거야. 공자 제야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1년 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기 반찬을 먹고 비단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배부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공자가. 예,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 새끼는 싸가지가 없다. 아니, 나가고 난 뒤에. 쟤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쟤도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아서 3년 동안, 그게 3년 쟤라고 하는 게 통규가 되어 있는데 쟤는 졌다고 소리를 한다. 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추모의 정은 다 다르겠죠. 관계성에서 다르겠죠. 부모라고 그래서 그게 더 길고, 뭐 자식이라 그래서 뭐 더 짧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형제라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추모정이 있는 거죠. 그건 요즘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는 거 보면 알잖아. 가까우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강하죠. 사촌보다 반려동물이 강할 수 있어요? 정이 들면. 아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촌보다 강아지 발언권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촌수 정하듯이. 더 친하니까 야, 6촌인데 쟤는 나랑 진짜 친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2촌으로 하자. 이게 무슨 쌉소리야. 다 원칙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 논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예를 비판할 때 그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이 슬퍼하지도 않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 그 정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버리면 끝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탑돌이도 시계 방향. 불교에서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돼 있어요.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딱 있는 거예요. 절할 때도 산 사람한테는 홀수절,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절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이런 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마음이 중요하면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사고를 하지? 다 나름의 원칙들이 있는 거죠.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이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상대방이 어기면, 이 원칙을 어기면 앞만 보고 간다는 걸 어기고 한 사람이 차선을 그냥 이렇게 양방으로 오는데 얘가 이쪽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암묵적으로 모두 다 원칙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이 어겨졌을 때를 돌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사고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원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불, 뭐 빨간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윤리의식이 좀 낮았을 때는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벽이라서 차가 전혀 안 와. 그러면 그냥 많이 갔거든. 근데 지금은 새벽이라도 빨간불이면 사람들이 대부분 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굳이 서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원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입니다. 그게 예예요. 그래서 안 쓰여 있으면, 예에서는 안 쓰여 있으면 하지 말라는, 당연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쓰여 있으니까, 돌리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은 돌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지금은 언놈이 돌리기 시작해서 이게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돌린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 그걸 만들 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약식이 돼서 그러는데 3원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돌리는 문화가 생겼나를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 3원 3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헌, 아헌, 종헌 이렇게 해서 3명이서 나와서 잔을 한 잔씩 따라. 한 잔씩 이렇게 올리거든. 이제 초헌간, 아헌간, 종헌간 이렇게 3명이서, 그리고 잔을 따라줄 때는 3번 따라줍니다. 3번 따라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잔을 받으면 여기 3번 따라준다고. 그래서 요 3번 따라주고 그 다음에 3명이 나와서 지내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왜곡되면서 그냥 돌리는 걸로 퉁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해진 문화지, 이거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쪽에 원래 있는 게 변형되거나 이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생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종묘 제례 같은 걸 합니다. 거기에 잔 돌리느냐? 없어요. 돌리는 게 없어. 그래서 정 돌리고 싶으면 돌려서 손이 막 근질근질해. 그러면 그냥 들으라니까, 이렇게. 들으라니까. 그러면 3원예 하듯이 그냥 이렇게 퉁치는 걸로 3번 원래는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3번 나눠서 할 때는 그거 다 사람이 다른 겁니다.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룰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유도가 높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결혼식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전통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서 신랑이나 신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자기 결혼식이야.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쭉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야. 합 한 주 하면 합 한 주. 뭐 이렇게. 아니 진짜예요. 봐봐. 뭐 거기서 뭐 기조연설을 하겠어. 뭘 하겠어. 잘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나면 종묘 제례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잔을 돌리나. 그러니까 그냥 기준도 지금도 정확한 그런 룰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한 봐.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네가 전문가냐? 전문가 맞아. 내가 유교도 가르친 사람이야. 성대에서 유교 전공도 가르친 사람이에요. 나 전문가야. 내가 지금 이게 밀고 있어서 그렇지. 전문가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절도 불교 타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손을 교차하고 산 사람한테는 오른손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한테는 왼손이 올라가요. 여자하고 남자는 또 반대예요. 뭐 어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인도 절은 손을 벌리는 겁니다. 불교 절처럼. 그래서 머리가 닿아서 상대에게 내 가장 높은 곳을 닿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에게 게임이 안 돼요. 당신을 그만큼 존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절하기 전에는 예전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냐? 읍입니다. 이렇게 읍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한나라 때 화상석이라고 한나라 무덤을 장식한 벽돌에 다 새겨져 있어요. 화상석 다 있어. 그러니까 공자 이런 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봐. 그럼 공자가 언제나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이게 읍이에요. 이런 자세로 나옵니다. 이게 읍한다. 이렇게 길게 읍한다.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다 들어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절이라고 하느냐, 사찰을 절이라고 하느냐. 그건 절하는 집이라서. 이게 새로운 신문물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절하는 방식이 아마 절로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전에 있었던 주장은 모래집이 털레집이 되고, 털레집이 절레집이 되고, 절레집이 절집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절하는 형태하고 절하고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있어요. 외래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곧 이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도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슬람 쪽 사람들도 절을 하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이슬람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와서 불교 타고 또 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나 절은 다 불교 타고 들어온 거고, 처음부터 유교에 깔려 있었던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불교 시대가 워낙 강력하게 한 세대를 풍미했기 때문에 한 1000년 정도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다 섞이면서 지금은 제사를 지낼 때 맨 처음에 향부터 꽂고 잔 올리고 절하고, 이게 세트 패키지 메뉴가 됐지. 그런데 알고 보면 실제로 이 중에 2가지는 불교 거라더라. 그리고 불교가 잘 나갈 때는 다래라고 했어요. 다래, 차를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술을 못 쓰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명칭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 시대에는 3종 세트가 된 거지. 술도 빠지고 전부 불교식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향 사르고, 그 다음에 잔 올리고, 잔도 차를 올렸던 거고, 그래서 차례 다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불교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한 1000년 정도를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술로만 바뀌었지 앞뒤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근거부터 세트는 아니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집은 뭐 특별한 집안이 아니니까 제사 그만 지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원래 안 지냈던 집일 겁니다. 원래 안 지냈던 집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끊으셔도 아마 별 문제 없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축복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 돌리지 않는 거는 확실한 근거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배경적인 차이들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확인하고 싶으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종묘 진설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시거나, 안 그러면 종묘 제례학 할 때 그 종묘에서도 그 제를 올려요. 아까 그 논어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8일편에 나오는데 8일이 종묘 앞에서 제사 지낼 때 8줄씩 쓰거든. 8, 8이 64. 이렇게 8줄, 가로 8줄, 세로 8줄. 그래서 64명이 춤추면서 하거든. 그래서 이제 8일편인데 사실 뭐 이름에 의미는 없어. 어차피 논어라고 하는 책이 LG랑 비슷한 거예요. LG가 럭키금성 줄여서 그냥 LG잖아. LG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스마일이 아니잖아. LG 마크가 마치 웃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럭키금성이잖아. 럭키금성 줄여가지고 LG 이렇게 뽑아버린 거잖아. 맞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알고 젊은 사람은 LG가 럭키금성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냥 LG가 처음부터 LG인지 알았으면 진짜
너네 복 받았어. 우리는 삼성 별 마크도 알고 있어. 난 미치겠어. 삼성 별 마크도 알아. 옛날 사람들에게 삼성 진짜 별 마크 있었지.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노노의 편명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종묘랑 관련된 이야기라더라 하는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거를 오늘날 우리 종묘 제례학 이런 거 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중국은 그게 문화대혁명에서 사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배워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원형이 제대로 잘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조금만 찾으면 있는데 왜 나한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네가 안 찾는 거야, 네가.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사나 차례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